함께하는 문화, 같이 하는 문화, 가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저희 유튜브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가정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를 해서 함께하고 있죠. 이게 우리 유튜브에 함께하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 또 모셨습니다. 김우현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현입니다. 오늘은 아빠들의 육아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같이 전문가끼리 해보시죠. 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문화, 같이 하는 문화, 가치 문화를 만들자고 저희 유튜브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 함께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육아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논다고 표현해야 됐나요? 시달린다고 표현해야 되는 게 적절하겠죠? 그런 아내가 남편과 그 육아를 서로 이렇게 공동 육아, 함께 하는 그런 육아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게 그 육아를 나눌 적에 아빠 육아, 엄마 육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그거를 뭐 차이에 주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될지는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가정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고 엄마는 대부분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케어하는 교육하고 이것이 이제 주로 이렇게 역할이 좀 분담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 역할 분담이 좀 모호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벌이가 좀 더 많고 맞벌이가 좀 더 많아졌고 또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활동하는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떠셨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키우셨어요? 변호사님? 저도 아들이 셋입니다. 아이고 뭐 대부분 남의 손을 많이 빌려서 키웠죠. 키웠고 또 아빠, 그러니까 우리는 역할을 좀 많이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답변이 갑자기 일로 넘어와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이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특히 아동들이 그 성장기에 있어서 이 엄마의 영향도 받아야 되지만 아빠의 영향도 이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동들에게도 건강한 그런 성장을 담보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그 아빠들이 육아를 돕는다고 해도 이게 본질적으로, 전 사실 남자가 안 돼봐서 모르긴 하는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어느 범위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근데 또 한편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 내가 지금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피곤해하는 아내를 두고 조금 더 일을 도와주고 출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은 이건 아내 몫이니까 눈 딱 감고 나가야 되는지 또 뭐 저녁에도 또 퇴근할 때도 그런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김 박사님 경험도 괜찮고 전문가로서 아빠의 육아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이거는 이제 육아를 담당하는 아빠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연구를 한 것들을 좀 보면은요. 전에는 이제 양육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좀 뭉뚱그려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트렌드적으로 보면 이제 아빠들의 양육 스트레스도 이제 연구를 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아빠들이 양육에 참여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아빠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좀 맡겨놓고 나가다 보니까 주로 양육 스트레스 하면 엄마들이 겪는 양육 스트레스를 위주로 연구를 했는데 요즘에는 아빠들이 양육에 참여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빠들의 양육 스트레스도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도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아빠들한테 이제 보통 물어보게 돼요. 이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냐고 물어봐요. 어떤 아빠?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냐? 어떤 대답이 제일 많을까요? 그냥 뭐 좋은 아빠?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뭐냐면요. 좋은 아빠, 친구 같은 아빠요. 네.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아빠가 가장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과 좀 다르게 네. 지금 아빠들은 아이들하고 되게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 하고 아이들하고 정말 이렇게 격이 없이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과거에 비해서 바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변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의 역할도 아빠들이 나름대로 이제 조율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는 돈을 벌어와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게 아빠의 의무였다고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아빠들은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하니까 아 내가 그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인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맞벌이 부부들이 네, 많아지다 보니까 전부 다 이 부담을 이 부인한테만 주기에는 좀 또 마음적으로 그것이 편치 않아요. 좀 미안하고. 또 뭔가 좀 잘해보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빠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양육 스트레스를 논하기 전에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아빠가 일단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갈 것이냐에서 네. 좀 출발할 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들한테 이제 제일 처음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 예, 네. 또 하나의 이제 이렇게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한 수레바퀴가 있다면 반드시 반대편에 하나 같이 더 굴러가줘야 되는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존경받는 아빠가 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빠의 등을 보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친구 같은 아빠가 돼서 옆에 서서 같이 걸어주고 싶다면 반드시 존경받는 아빠가 또 한편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좀 갖고 양육을 좀 먼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우리 김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제가 뭐 이제 가족 문제를 많이 상담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친구 같은 아빠 중요하죠. 네,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그래야 터놓고 자기의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한편 그 친구 같은 아빠가 그 아빠로서의 권위? 그거를 무너뜨리고 아빠가 롤모델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또 한쪽을 잃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서로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를 좀 질서 있게 그렇죠? 권위는 지켜주고 그게 권위주의는 아니고요. 그렇죠. 권위주의는 아니죠. 네, 권위는 지켜주면서 그런 그 노력들이 가족 간에 이거는 서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아빠 양육을 관한 그런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엄마 입장에서도 아빠를 좀 많이 이해를 해야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내들이 제일 우스워하는 게 아니 남편은요 애를요 애기가 이뻐하고 빠꾸빠꾸 웃을 때만 좋아해요. 10분만 지나서 애가 징징거리고 덤비기 시작할 때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저는요 아우 차라리 애 보지 마! 이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불평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서로 상대방이 어떤 심정에서 저럴까 이런 것을 알고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너무 이제 좋은 말씀밖에 답을 그냥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 그러니까 양육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그러니까 1위권에 뜨는 네. 그 해소 방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해봤을 네. 때 대화하기예요. 대화. 네. 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있는 부부와 대화가 없는 부부는 너무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남자는 예를 들면 전통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혹은 나는 이제 좀 시대가 변했으니까 뭔가 부인을 좀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고 아이도 좀 케어도 해줘야 되겠고 뭔가 난 지금 일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애를 돌볼 시간이니까 집에 가야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요체는 뭐냐면 부인하고 아내랑 같이 얼마만큼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해하는 그 과정
맞아요. 네. 네, 그것이 실제로 리서치를 해봐도요. 가장 효과가 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내가 말을 해야 하냐? 하루 종일 일했으면 당연히 피곤한 거지. 이러면 얘기가 다치는 거죠. 네, 마음이 그렇죠. 다쳐버리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그 아빠의 육아 스트레스 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